이 방송을 시작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공짜일 때 빨리 뽕을 뽑아야 돼가지고 제가 급하게 이 경남대학교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 감병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여러분 채팅창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경남대학교에서 석사를 하고 영남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경남대학교 사학과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감병훈이라고 합니다. 예, 시대는 조선시대사를 전공했고 그 중에서도 군사제도 관련된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 몇몇 학생들이 지금 반갑다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원래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데 이게 제가 또 선배다 보니까 이게 빨리 들어오라 빨리 이게 좀 빨리 해가지고 해라고 하도 달달 볶아가지고 지금 뭐 이게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좀 뭐도 꾸미도 안 하고 이렇게 내추럴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뭐 저는 항상 이게 유니폼이기 때문에 입고 다니는 거지만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왜 옷이 없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주고 지랄해라. 뭔 개소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많은 학생들이 반갑다고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있고 네.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실제로 다른 데서 강의를 하면 한 시간당 이렇게 뭐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천이라고 또 친하고 또 형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선배가 또 지랄지랄하니까 얼마나 또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호구로 보이십니까? 오늘은 이제 여러분하고 이 선생님이 좀 시간이 되신다고 하니까 임진왜란까지 좀 잠깐만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할게요. 내일도 내가 임진왜란 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한테 그래도 내가 이걸 좀 계속 들어야겠다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 선생님께서 조선 군사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군사 전공이신 분한테 아무래도 얘기 듣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또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아요를 두 분이 누르셨는데요. 아마 한 분은 저희 장모님이실 거고요. 네, 한 분은 저희 어머니실 겁니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 얘기하는 측근 정치. 그렇죠. 풍부하죠. 재밌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오늘 잠깐 좀 오늘은 좀 붕당 정치를 약간 공무원 교재에 있는 거를 제가 좀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에서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하면 여기 있는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 나가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학생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교재, 내가 만든 교재죠. 교재를 보면 제가 의사사화부터 좀 설명을 제가 일단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붕당 정치에 대해서 이제 여기 계시는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판서를 이렇게 보시면서 좀 진행을 하면 우리가 오늘 의사사화를 배웠어요. 오늘 의사사화를. 그래서 오늘 의사사화를 배웠는데 오늘 의사사화에서 이제 대윤과 소윤의 갈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긴 사람이 한국사 부인의 승리, 소윤. 우리 집사람 이름이죠. 격하게 공감하고 있죠. 그래서 소윤이 이겼는데 이 의사사화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우리가 흔히 이제 훈구파의 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대윤과 소윤의 싸움에서 이제 누가 살인파가 여기에 가세를 했는데 이 살인파 중에 대윤한테 간 사람도 있고 소윤한테도 간 사람이 있는데 한능검에서는 살인파가 대윤한테 갔다고 이렇게 많이 이제 한능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살인파의 분열은 결국 선조 시대에 가게 되면은 이제 흔히 선조 시대에 가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살인파가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 살인파의 권력의 기반은 향약과 서원이다. 그 얘기를 했죠.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향약과 서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공무원식으로 이제 얘기를 제가 판서를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잠시 여기를 선생님 저희 둘은 대본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저희 공무원 하나도 안 봤습니다. 하나도 안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좀 틀리더라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정리를 해가면서 나가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이 공무원 체계는 선조가 17세 때 왕이 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네. 조선 역사의 최초의 반개왕이죠. 그렇죠. 선조가 그 할머니가 이제 중종의 첩이라고 창빈 안씨 그죠. 그래서 최초의 반개입니다. 적개가 아니고. 그래서 이 선조 같은 경우는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왕권이 처음부터 약했을 것이고 그럼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은 상당히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실장 이 대운과 소윤의 대결에서
명종이 즉위하면서 소윤이 승리하고 정권을 장악하고 한 뒤에 명종 20년에 문정황후가 죽고 윤여영이 실각되면서 소윤이라는 게 실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걸로 할까요? 강명 선생님은 이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선조 이전에 엄밀히 따지면 명종 20년에 이때에 이제 훈구파의 세력이 거의 다 자멸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선조 즉위 초에는 뭐 이준경이라든가 노순신 같은 훈구파 출신이지만 살인파에게 옹호적인 그러한 정치 관리들이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인파들이 자연스럽게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훈구파와 살인파가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에 놓여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관계는 몇 가지의 그런 정치적인 사건에 불과하고 사실상 살인파가 선조 이후에 전국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살아남은 온건 훈구파에 의해서 정계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인 바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병훈 선생님 얘기하신 게 이제 이해가 많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걸 공무원식으로 풀이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종 20년에 아까 간병훈 선생님이 얘기한 이 온건 훈구파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살인파가 이제 같이 등용이 되는데 이 공무원 시험에서 특히 한능검에서는 이 시기를 특히 살인파가 집권한 시기다. 이때부터 이제 살인파가 집권을 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할 때 명종 말년부터 이미 살인파는 권력을 잡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명종이 죽고 나서 이제 선조가 즉위를 하는데 아까 간병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조는 즉위를 하면서 이제 선조의 공민은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한능검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 척신 그러니까 척신이라고 하죠. 척신 정치를 정리하는 건데 잠깐 이거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척신 정치가 뭡니까, 선생님? 말 그대로 이제 임금과 혈연으로 관계된 인척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걸 척신 정치 또는 이제 힘 있는 일부 신하들이 왕을 제쳐두고 왕권을 뛰어넘어서 월권적인 행사를 하면서 이러한 정치를 하는데 당시 조선의 중앙 집권 체제에서는 척신 정치는 조선이 추구하는 그 왕의 권력화는 반대화되는 그러한 정치적인 형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천조가 얘기한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얘기하는 척신 정치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런 훈구파 세력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조 때부터 척신을 정리하기 위해 여기서 척신하는 거 공무원 시험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무원 시험에서 이걸 훈구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생들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간병훈 선생님은 이제 사학과 전문적으로 얘기하시는 거고 저는 이거를 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구파를 정리하기 위해서 선조 때부터 이제 살인파를 등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살인파를 신진 살인파와 기성 살인파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능검에서는 신진 살인파와 기성 살인파로 나누지 않고 한능검에서는 이걸 합쳐서 그냥 살인파라고 얘기하고 공무원은 신진과 기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신진이라는 거는 지금 새로 등장한 살인파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성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살인파 아까 여기 감 선생님께서 얘기했지만 아까 이 온건 훈구파하고 살인파하고 손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 살인파가 바로 이 기성 살인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진 살인파에서 나오는 쪽이 동인 계열이고 제가 틀리면 얘기해 주십시오. 기성 살인파가 나오는 쪽이 이제 서인 쪽이 되는 거죠. 그 신진 살인파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당시 태어나가지고 공부하던 사람들이고 기성 살인파 같은 경우에는 훈구파와 살인파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같이 연합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이 둘을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고 이때 기성 살인파는 대부분 경기권, 충청권 그러니까 서울과 가까운 그런 쪽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어떤 중앙 권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 마찬가지로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듯이 서로 양당 간의 그런 정치 권력 싸움에서 이렇게 지방에서 새로 과거를 통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기성의 원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과 대립하면서 이러한 정치 알력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한능검 공무원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기성 살인파 쪽은 좀 신진, 이쪽 신진이 좀 젊은 사람들, 기성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권력을 잡은 쪽은 당연히 누구냐면은 기성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능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서인이 먼저 권력을 잡았다 한능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파트는 안 나온다 했죠. 그래서 나중에 동인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제가 그 부산에 있는 그 공무원 학원에서 그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더라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내가 공무원식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성 살인파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기성 살인파에는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신진 살인파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싸우게 된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한능검에도 많이 나오죠. 바로 이게 이조전랑 자리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능검에서는 똑같이 무슨 파? 살인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능검에서는. 근데 공무원에서는 신진과 기성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능검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고 공부를 하면 좀 더 빠르겠지만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학생들은 그냥 살인파가 이조전랑 때문에 싸웠다. 그게 바로 김효원, 심의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효원이 이조전랑에 임명이 되려고 하니까 심의겸이 반대를 한 거죠. 그죠? 근데 이 심의겸이 나중에 가서 자기 아들을 동생입니까? 네. 동생이 과거 시험을 합격했나요? 그 동생이 이조전량의 후임을 추천받았는데 네. 김효원이 여기에 안가품을 가지고 반대를 해버리네. 근데 사실 심의겸은 기성 살인파이면서도 여기에 척신에 해당되는 손조의 외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효원이 처음에 외척이 이 이조전량 자리를 가지면 안 된다. 이 이조전량 특히 이 전량이라는 것은 간직 이름이 아니고 이조정랑과 자랑 두 가지의 간직을 합쳐서 부르는데 정랑권이 있다 해서 이조전량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이조전량이 하급 문관들의 인사를 좌우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조전량이 가지는 인사권은 왕과 흔히 삼정승도 관여할 수 없을 만한 아주 막강한 권한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후임도 자기가 청구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만 거친다면 영의정은 충분히 따놓을 수 있는 아주 총료직 엘리트 코스를 받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내가 한다 안 한다가 아주 중요한 그 강변수님 얘기를 이렇게 공무원식으로 정리하면 이제 한능검으로 정리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조전랑은 왕이 모든 신하의 능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한마디로 인사권. 하급 문관의 인사권을 가지는 자리인데 이 하급 인사 이조전량 그러니까 이조정랑과 자랑은 후임자를 내가 현임자가 청거만 할 수 있다. 왕이나 재상이 임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김효원 이전에는 동인의 오건이라는 사람이 이조 전량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이 김효원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심의겸이 이를 반대하고 결국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가품이 있었겠죠,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심의겸 동생이 이조 전량에 추천될 때 여기에 반대를 해가지고 치열하게 동인과 서인 간의 그러한 정치 투쟁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욕 좀 섞어서 얘기하면 이게 경복궁을 기준으로 경복궁의 동쪽에 산다 해서 동인이고 경복궁 서쪽에 산다 해서 서인이나 했거든요. 청계천. 청계천입니까? 청계천. 우리 난 경복궁 아는데. 6조 거리 밑에 있는 청계천을 기준으로 동쪽, 서쪽. 청계천을 기준으로. 얘가 종동, 권총동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동쪽에 사는 애들끼리 모여서 씨발이 얘한테 씨발하는 거고. 동쪽에 사는 애들이 아니고 김효원 집이 동쪽에 있으니까 얘를 그러니까 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동인을 하고 심의겸이 종동, 당시 청계천 기준으로 서쪽에 살고 있으니까 심의겸 주장이 맞다는 애들을 그냥 편의상 서인으로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네.
하여튼 모여서 옆에 집 시발하는 건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뭐 정치 공작도 저렇게 했을 거고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을지 뭐 이런 거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거에 두고 싸우다가 이제 누가 이제 이 주요 이제 차지하냐면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오늘 공무원 수업하는 학생들 중에 이게 질문했더라고. 선조가 즉위했을 때 누가 먼저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겠죠. 얘네들이. 왜냐하면 얘네들이 척신이었으니까. 그 그러다- 정도 때부터 권력을 가지고 그러다가 이조전랑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 것 때문에 싸우다가 이 동인 쪽으로 간 거지. 그죠? 그리고 이제 동인이 권력을 잡고 있다가 이제 두드려 맞는 게 이 정렬임의 이제 모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서인화 그러니까 살인파 중에도 두 부류가 있는데 젊은 애들과 늙은 애들이 있고 늙은 애들은 기존에 훈구파랑 어느 정도 손을 잡았던 애들이고 젊은 애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근데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게 바로 이조전랑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래갖고 이 동인이 먼저 권력을 서인이 잡았다가 서인이라고 하기 그렇고 기성사님이 잡았다가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이제 이조전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인 서인으로 나눠지는 거고 뭐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표면상이 이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게 동인과 서인 싸우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뭐 그거를 다 설명하면 오늘 우리 밤새야 됩니다. 이건 뭐 전공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 그는 안 밤새야 되고. 되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지우고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동인이 이제 동인에는 이제 이산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상해. 이 뭔 개소리야! 그 다음에 유성룡 나 일이 산다. 그치, 돈 벌기 힘들어. 유성룡. 그 다음에 이쪽엔 서인. 그 공무원 시험에서는 서인 쪽에 누구로 얘기하냐면 율곡 이 선생님. 그 다음에 이게 성원. 이렇게 흔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내가 본 책에는 이렇게 평가하더라고. 율곡 이를 동인과 서인의 갈등을 조절해줬다. 뭐 중재자라고 이렇게 평가하긴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율곡 이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아예 서인으로 이제 주장 붙어버리니까 대표적인 뭐 그래서 이때 권력을 잡은 애가 일단 동인이었으니까 동인에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다가 서인이 이렇게 공격하는 사건이 바로 정렬임의 모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약간 정렬임은 표현하기 나름인데 나는 좀 약간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사람이 서인이었지만 동인들하고도 뭐 친하고 물론 그 과정에 이유도 있겠지만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사실 정렬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의 제자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중앙 정치 관리로 활동할 때는 서인으로 활동하다가 갑자기 이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동인의 이발이라는 사람하고 친해지면서 조선 시대에서는 뭐 오늘날도 뭐 우리가 흔히 뭐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대학원 공부할 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를 까버려요. 간직 벗어 던지고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자기 스승을 까버린단 말이죠. 그걸 듣고 뭐 서인이나 선조까지 경악을 하거든요. 쟤는 뭐 왜 저렇게 하냐. 그래서 자유로우니까. 자유로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당시의 사회로서는 상당히 좀 드문 인물인 것 같아요. 사상이 조금 특이하긴 했죠. 그런데 자유로운 영혼일까라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그것까지는 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원래 정렬입은 서인이었는데 동인으로 당적을 바꾸면서 동인과 서인 간은 안 그래도 사이 안 좋은데 또 정렬이라는 인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에 막 언쟁이 격화되는 그러한 사건을 초래한 사람이다 저 사람.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 얘기하면 이 정렬임 모반 사건 때 이 정렬임의 집에서 동인의 편지가 다량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이 사건을 관리한 사람이 정철. 학생들이 정철이 나오니까 경악을 하더라고요. 그 3인국 때문에. 아마 국어 시간에 두드려 맞았나 봐 선생님한테. 그래갖고 이제 정철이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서 동인이 이제 두드려 맞게 되고 이때 뭐 1,500명이 죽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많이 죽었죠. 동인 특히 유승년 계열 말고 그러니까 이황의 계열이 아니고 당시 이제 그 경상도 오늘날 치면 경남 지역하고 전라도 선배들이 좀 많이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경남하고 전라도는 지리산 하나로 경계가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두 지역 간의 선비들이 좀 교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렬이 당연히 전라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했던 경상우도, 오늘로 치면 경상남도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쪽 선비들과 좀 많이 친해졌고, 아까 정렬입이 동인으로 당적을 옮길 때 역할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발 같은 사람도 북인 계열하고도 많이 친했거든요. 그래서 걸려든 게 당시 조식 제자들이 많이 걸려들어가지고 대표적으로 조식의 그 북일입니다 학생들. 조식 그 오늘 배웠어요. 네, 조식 북일. 고제자의 한 명인 수당 최영경이 이 기축옥사 때 옥사를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북인 계열의 사람들이 이 남인하고 서인에 대해서 복수를 다짐하는 뭐 이러한 계기가 되기도 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그 제가 오전에 여고 수업할 때 네. 제가 이걸 설명 안 해줬는데 정렬이 모반 사건을 다른 말로 기축옥사라고 해요. 네네네. 기축년에 그죠? 일어난 옥사. 옥에서 죽었다, 사람이 뭐 죽었다 뭐 이러지 뭐. 이렇게 외우죠 보통. 그래서 기축옥사를 정렬이 모반 사건하고 같은 거예요 학생들. 그래서 기축옥사가 보기에 나오면 정렬이 모반 사건이니까 고로 동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아니면 뭐 서인이 권력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은 이제 다시 서인의 정철과 그다음에 윤두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공무원 책에는.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권력층이 되고, 그 다음에 동인에는 이산해, 그 다음에 유성룡 이렇게 나는데, 그 학생들 이번에 내가 참 진짜 신기한 걸 봤는데, 나도 지금 이거 그래서 내가 좀 봤는데 공무원 게시판에 저한테 이런 말이 올라왔더라고요. 공무원 책에 보니까, 이거는 학생들 듣지 마세요. 한능검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정렬인 모반 사건 때 이산해하고 유성룡이 분열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책에서는. 그래서 그 책을 내가 읽어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산해는 우리가 정렬인 모반 사건에 적극적으로 안 했다라는 걸 주장하는 쪽, 유성룡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일단은 우리가 잠시 숨을 즐기고 있자 이렇게 온건파로 이미 이때 동인과 그러니까 남인과 북인이 분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학생들 진짜 끝도 없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는 방법 내가 얘기해 줄게요. 동인과 서인의 과정에서 이게 싸운 사건이 바로 동인의 건조 문제. 그냥 이걸로 해가지고 이 건조 문제로 북인하고 남인하고 분열됐다. 이렇게만 공부하시면은 깔끔하지. 언제 됐니 안 됐니 이걸 일일이 따지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 건조 문제 잠깐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뭐 건조라는 게 이제 그 나라의 기둥을 세운다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세자를 세우는 문제입니다. 선조는 조선 최초의 반개 임금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적개 혈통에 대해서 심각한 좀 컴플렉스를 들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비였던 의난후 박씨에게서 소생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조는 나이가 들어오고 당시에 서자들이 있었는데 서자들이 장성을 해서도 세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왕비에게서 적자를 보호를 볼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세자를 세우지 않았는데 왕조 국가에서 다음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를 세운다라는 것은 아주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당시 세자가 없었기 때문에 뭐 동인뿐만 아니라 서인 같은 경우에도 좀 빨리 세자를 세워가지고 좀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자를 세울 것을 왕에게 추천하자 해서 흔히 이산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유성룡이 총대를 매는 과정에서, 그런데 유성룡이 총대를 메고 딱 말하는데 이산해는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맞아. 선조가 화를 내니까 내가 아직 건강하고 왕비도 젊은데 무슨 벌써 세자를 세웠냐 이러니까 유성룡이 내 생각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는데 이산해 정철 윤두수가 탁 꿀먹은 버릇처럼 입을 닫는 겁니다. 왜냐면 임금이 진노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유성룡의 편을 들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때의 그 건조 문제로 인해서 유성룡이 잠시 실각되는, 임진왜란 전까지 실각되는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사내가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아버린 그러한 일시적으로 이 그렇죠. 북인이 뭐 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이사내를 기준으로 한 그러한 측근들이 저 권력을 일시적으로 잡아버린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지금 강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저는 이제 시험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하는 거면 공무원에서는 그냥 북인이 이렇게 잡아도 왜냐면 이사내 쪽이 북인 계열이니까. 근데 이제 좀 추가로 얘기를 하면 정철이 그때 그 왕이 화났는데도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내가 오늘 수업할 때 얘기는 안 했지만 정철이 멈춰야 되는데 이게 불난집에 휘발유 부른다고 한 두세 번 더 가거든요. 왕한테 세자를 세워야 된다고. 근데 나도 왕이면 처음에 얘네들 이런 생각 할 수 있겠다 했는데 한 두세 번 찾아오면 진짜 내가 죽길 바라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걸 흔히 얘기하는 말로는 왕의 영린을 건드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민준이가 만약 내 레고를 부러뜨린다 그러면 이제 내가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널 어디까지 참아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영린이 폭발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한능검에서는 북인, 남인, 일시, 낙향 뭐 이렇게 나와요 흔히. 그래서 북인이 일시적으로 권력을 잡고 남인 뭐 이런 식으로 권력을 잡다가 이제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 오늘 분당 정치를 하면서 임진왜란을 좀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광해군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선생님이 또 군사 전공이니까 우리가 말 나온 김에 좀 더 몸을 뜯어야 되거든. 그래서 학생들 오늘 그 내가 내일 가서도 수업을 다시 하겠지만 페이지 120페이지를 좀 보여주시면